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경마를 가장 사랑하시는 가족 여러분, 11월의 본격적인 경마죠. 첫 주차입니다. 1주차 1회 경마일인 11월 8일 1회 경마 1경주, 여러분들의 영원한 파트너이고 펀 독한승부사 장석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11월 경마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토요일에 말씀드렸던 거를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제 변수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날씨가 되겠죠. 그리고 제가 10월 2주차에 말씀을 드렸지만 분위기가 꺾일 것이다. 사실은 10월 추석 끝나고 나서 뭐 이렇게 그 전까지도 그렇지만 배당이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저배당보다는 아무래도 중고 배당들이 많이 형성이 됐어요. 근데 이제 분위기가 좀 최근에 좀 많이 꺾였죠. 그러면서 이제 중저배당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린 마필들, 2세마들이 많이 나오고, 능력마들 경주보다는 중급 이하의 똥마 경주들이 좀 많아졌고, 뭐 이런 게 좀 많이 달라진 점이거든요. 자, 근데 요 흐름 자체가 11월 2주차부터 분위기가 좀 급변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이번 주가 사실은 지난주 일일 경마가 일요 경마였기는 했지만 이번 주가 실질적으로 첫 주차예요. 그러면 이번 주까지도 그 흐름 자체가 가르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전체적인 그 출주마들의 편성도 약간 좀 그렇게 흐를 공세가 좀 없지 않아 있어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달라진 점이 뭐냐면은 비가 온다는 거예요. 비가 온다는 겁니다. 최근에 거의 비가 안 왔어요. 근데 잘 보세요. 최근에 비가 거의 안 왔는데 조금씩 비가 왔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확 달라지는 게 뭐냐면 오전장의 주로예요. 빨라집니다. 최근에 비가 많이 오지 않다 보니까 모래 보충이라든가 뭐 모래 교체라든가 이런 어떤 시행처 자체에서 주로에 대한 보수 자체가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보수 자체가 많지 않은 상태인데 중요한 거는 그 주로의 그 내측의 그 퇴적층, 그러니까 그 단단해진 그게 보완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비가 오면 급격하게 변합니다. 확 달라져요. 최근에 사실 보면은 오전장 주로가 다르고 오후장 주로가 달라요. 왜 그러냐면은 오전에 춥거든. 쌀쌀하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주로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보면 약간의 소금기를 안고 있어요. 과천의 주로는 소금기가 있는 주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씨가 추워진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주로가 얼어버립니다. 소금기가 있는데 왜 어냐? 아니죠. 소금기가 있다는 얘기는 물기를 어느 정도 머금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은 주로가 바뀌어요. 그러면서 오후가 되고 햇빛이 찌고 또 푹해지면 쓱 풀리고 말들이 뛰면서 모래는 바뀌어지고 이런 경우가 좀 생기거든요. 근데 여기다 비까지 온다? 더구나 이번 주 비 예보는 단순히 약간 온다 만다 이런 게 아니에요.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일요일 뭐 일기예보라는 것이 뭐 무조건 뭐 막상 뭐 뚜껑을 좀 까봐야 알겠지만 이번 주 예보는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3일 내내 비가 온다? 비의 양이 많던 적던 간에 이렇게 되면 주로가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안 바뀔 수가 없습니다. 내측의 모래가 유실이 되면서 내측의 주로가 빨라지든 외측의 주로가 빨라지면서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일단 기록은 빨라진다. 이렇게 보고 들어간다면은 일단은 이번 주에 가장 큰 변수는 날씨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비가 오면서 바뀌어지는 주로. 이거 충분히 머릿속에 담고 가야지 이거를 멍하니 하고 들어가면은 잘못하면은 하고 세게 맞을 수가 있다라는 거. 이 말씀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토요일날 어떤 결과물이 나왔느냐, 주로의 흐름이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됐느냐, 이것에 따라서 일요 경마의 적전적인 작전 전개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자 11월의 실질적인 첫 번째 경마 주간입니다. 11월 8일 일요 경마 지금부터 바로 들어가죠. 자, 10만 경주가 아니에요. 1200m로 시행되는 12마리의 마표들이 출조합니다. 사실 액면으로 봤을 때는 12번마 소왕 강자가 이번 주에 그 51조에서 출주 마표들이 양일간 11두입니다.
양일간 시행되는 경주가 23개 경주니까 그 중에서 11두의 마필들을 출주시킨다는 것은 뭐 하나 걸러 하나씩 계속해서 51조 마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51조 마필들이 이렇게 많이 출주를 내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이번 주에 돈을 좀 벌어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더구나 이번 주 출주하는 51조 마필들이 부진급이냐? 아니에요. 신예들과 전력이 차고 오는 마필들. 그러니까 저는 이번 주에 51조 마필들을 작정하고 돈 벌러 나온 마필들도 보고 있습니다. 해서 12번마 송원강제가 가지고 있는 기대치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최근에 이 송원강제가 보여줬던 그 전개대로 타면 어려워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비가 오게 되고 주로가 빨라지게 되면은 외곽 쪽의 마필들보다는 내치권의 마필들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12번마 송원강자가 유리함을 가질 수 있는 마필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남는다는 거죠. 9번마 골드챔프. 지난 경주 12번 게이트에서 박우릉 기수가 꿈틀했어요. 물론 마지막에 확 서버렸죠. 근데 아직까지 이 마필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이가 많지 않다라기보다도 전적이 많지 않습니다. 데뷔전 이전 바닥을 쳤고 직전 경주 꿈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행 좋아하는 박우릉 기수가 외곽에서 과연 이걸 그냥 대강 탈까요? 아니죠. 세게 타겠죠. 매치게 붙이겠죠. 근데 저는 솔직히 12번마 송원강자 쪽에 좀 더 힘이 실립니다. 왜냐하면 승훈이가 바보가 아닌 이상 이게 외곽에서 주로가 이렇게 되는데 설렁설렁 따라간다? 그런 그림 안 나옵니다. 외곽에서 세게 치고 나온다. 그러면 결국은 9번이냐 12번만을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9번, 12번 같은 경우는 승훈이가 초반에 어떤 전개를 타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9번만의 전개는 확실해요. 뭐냐? 조직이. 조교도 그런 식이고 더구나 이 마필은 줄이 불량기 약간 있어요. 더더욱 이번에 더 밀고 나올 겁니다. 해서 9번마 골드챔프 일단 던지기다. 버티느냐? 그거는 뚜껑을 까봐야 알겠지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난번 조교 때보다 더 가벼워지고 단단해졌다. 여기에 주로까지 도움을 준다면은 9번마 골드챔프의 당일날 인기는 어느 정도 예상은 되겠지만 녹화함에 있어서는 분명한 유리함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국내산 6군의 경주입니다. 11대 마필들이 출주를 하고 있고요. 금화리더스는 9월 경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당시에 제가 그 러블리케이션 그때 인기마였죠. 이거를 확실히 믿음을 갖고 베스트 테이커 이거 단통으로 찍었습니다. 배당은 별로 없었어요. 7배. 근데 그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다른 마필들은 바칠 게 없는데 한 마리는 조심을 해야 된다. 그게 뭐냐면 금화리더스. 금화리더스는 조심해야 된다.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그 당시에 금화리더스가 좀 팔렸어 또 거기다가. 그리고 당시의 레이스를 보면 복귀는 나와. 그리고 그 다음 경주가 중요한 건데 10월달 경주였어요. 입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입상을 하지 못하고 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당시의 인기도예요. 그 당시 인기도가 완전히 바닥이었습니다. 그 전에 복귀 내용을 보면 이렇게 안 팔릴 수가 없거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마방에서 좀 무거워. 말이 조교도 영 아니네. 체중이 15kg가 불었어요. 배당판에서 꿈틀도 안 했습니다. 뚜껑 까버리니까 어우 저 바닥에서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기승했던 기수가 누구야? 윤태혁 기수입니다. 3착했던 기수가 누굽니까? 윤태혁 기수입니다. 지금까지 이 마필이 7번의 레이스를 치르면서 2번의 3착이 나왔는데 전부 다 태혁이었어요. 이번에 또 태혁입니다. 이번에 어떤 식으로 조교를 했어? 어우 이번에는 확실히 다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조교를 하고 또 바닥에서 논다? 에이 그건 아니지. 그건 진짜 아니지. 그렇다고 봤을 때 저는 9번마 금화 리더스를 이번에는 분명히 지난번하고는 다르게 탈 것이다. 이렇게 믿고 이번 주 2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 들어갑니다. 1400m 국내산 5군의 경주. 이번 제 3경주는 작전마들이 메뚜가 보입니다. 이 전반부 경주예요. 3경주면은 11시 40분. 그러니까
첫 경주가 10시 40분, 50분에 시작을 하니까 뭐 12시도 되기 전에 시작하는 3경주입니다. 조금 넉넉하게 갖고 계시는 분들은 뭐 점심 먹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보통 이제 본장에서 보면은 요때쯤 되면 이렇게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12시 넘어가고 뭐 이렇게 부상경마 시작하고 막 이래야 사람들이 빠글빠글해져 그때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기는 한데, 자, 아직 몸이 안 풀렸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3경주 정도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3경주는 놓치면 안 됩니다. 이번 주 3경주는 배당을 좀 세게 볼 수 있는 경주입니다. 이번 주 3경주 맘먹고 오실 분들은 조금 일찍 오세요. 빡시게 한번 들어가려니까. 이번 주 3경주 가족분들과 꼭 함께하고 싶고 동참하고 싶고 배팅을 부탁드리고 싶은 경주입니다. 조금 일찍 오세요. 나는 올해 좀 늦지막하게 가. 이런 분들도 조금 오늘은 조금 일찍 오세요. 3경주는 그만큼 여러분들과 꼭 함께하고 싶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3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 들어갑니다. 1000m 국내산 5군의 경주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주합니다. 7번마 진영의 거인. 지난번에 방송을 통해서 이게 이러이러한 경로를 겪었는데 이건 결코 약한 말이 아니다. 센 말이다. 이번에는 진짜 제대로 탈 거다. 근데 현장에서는 노크 안 했어요. 왜 안 했느냐? 간단했습니다. 제가 다시 가만히 앉아 생각해보니까 동철이야. 동철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진짜 노크 못하겠어. 이번에 승문전입니다. 4kg가 늘었어요. 여기서 덥석 물었다가 박살나면 이런 한마디로 모 될 수 있죠. 한마디로 모 될 수가 있는데 어차피 지난번에 못 잡았잖아요. 10배당을. 근데 이번에 놓고 했다가 괜히 또 입상 안 되면 이건 2배, 3배로 죽거든요. 근데 제가 토요일날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32조에서 이번 주 다중병합을 했다. 무한킬러 1경주 나옵니다. 레이저 드리머 2경주 나옵니다. 그리고 같이 했던 마필이 4번마 용마불패. 제가 토요일날 1경주 무한킬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저는 세 마필 다 추천할 거다. 다 추천할 거다. 저는 세 마필 다 좋게 봤다. 그래서 세 마필 다 추천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4번마 용마불패. 토요일날 무한킬러와 레이저 드리머가 어설퍼. 예를 들어서. 그럼 더 세게 보는 거고. 두 마필이 다 입상을 했어. 그러면 약간 좀 고민이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어떤 식의 결과물이 나오던 간에 4번마 용마불패는 안 뺀다. 경우에 따라 놓고 하느냐 후차권에 붙이느냐 그건데 저는 뭐 처음에 마음 먹었듯이 웬만하면 놓고 하는 거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4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 들어갑니다. 1200m 혼합 4군의 경주. 달랑 7마리 나왔는데 어떻게 이런 마끼리 붙였는지 몰라. 2번마 삼정라이더가 아마 최고 인기마일 거예요. 솔직히 큰 능력은 없어요. 별거 없는 말이에요. 근데 완벽한 조건이잖아. 이번에 단독선에. 뭐 도망갈 구멍이 없잖아. 누구나 다 아는 말이잖아요. 일단 한쪽에 빼놓고. 뺀다는 얘기가 아니라 누구나 다 아는 말인데 제가 굳이 떠들 필요는 없다는 얘기다. 길게 말씀 안 드리고요. 1번마 해동청은 정말 골 때리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교 때 보면은 이렇게 안 뛸 수가 없거든. 근데 정말 더럽게 못 뜁니다. 제가 조교표를 봤는데 조교표 보면 계속 주의마야. 주의. 바닥은 치고 있으나 주의. 이게 벌써 최근 3번 다야. 근데 계속 바닥이야. 근데 이번 편성이 어떤 편성이야? 바닥 편성. 그야말로 똥 편성. 물론 2번마 삼정라이더가 조지고 외곽에 7번마 럭키 샤이니가 갖다 붙이고 뭐 6번마 퀸즈 클릿 괜찮고 뭐 이렇게 마필들이 팔릴 거예요. 1번마 해동청은 너무 바닥인데.
일단 1번마 해동청은요. 삼복이든 복식이든 뭐든 간에 빼지 마세요. 저 솔직히 좀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야, 이거를 놓고 하는 것도 참 씨발 욕 존나 먹을 것 같고 그렇다고 뺐다가 들어오면 씨발 이건 또 제 스타일 아시죠? 이러다 놓고 하는 거 그냥 현장 가면 에라이 씨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빼지 마세요. 저를 믿고 해동청을 놓고 하시는 뭐 저는 뭐 땡큐죠. 저에 대한 믿음을 주시는 거니까. 근데 끝나고 나서 아유 씨발 그렇지 뭐 똥말은 똥말이지 이렇게 하실 거면은 배팅하지 마세요. 그래 씨 한번 믿어봤어 똥 밟았어. 근데 한번 믿었다가 대박 나는 수가 있어요. 1번만 해동청 꼭 기억하시면 앞필로 지목해드리면서 5경주 정리를 하겠습니다. 6경주 들어갑니다. 1400m 혼합 4군의 경주. 5번만 샵놓고 지난번에 그 매직탑 광복 70 매직탑은 또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때렸던 마필이 뭐냐면은 그때 설벌했죠. 왜냐하면은 그때 기억하실 거예요. 매직탑을 놓고 때리면서 뺐던 말이 뭐냐면 레디칸을 뺐어요. 레디칸을 빼고 3놓고에 때리고 광복 70을 받쳤죠. 결국 6.6배당이 들어왔어요. 3놓고는 뛸 말입니다. 무조건 뛸 말이에요. 물론 지난번에 스무니가 타고 졌습니다. 근데 저는 이마필이 앞으로 뛸 것이라는 것에 있어서는 의심치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말이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2번 연속 추천드렸던 이유는 뭐냐면은 그만큼 이마필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3놓고 9월 5일 경주로 기억을 합니다. 당시에 매직탑 이거에다가 레디칸하고 3놓고 라이트 후드. 근데 매직탑도 한번 재미를 봤고 레디칸도 재미를 봤고 라이트 후드는 지난번에 그 이 다음에 나서 때려서 먹었고 결국 이제 먹을 거는 3놓고만 남았다는 거죠. 3놓고에 대한 확신은 저는 머릿속에 분명합니다. 또 놓고 때린다. 이 말씀 드리면서 6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칠경주 들어갑니다. 1700m 국내산 4군의 경주. 황룡비상 승군전인데 감량이 3kg. 확실히 이마필은 뭐라고 할까요? 아 이게 지금 승군전이 아니네. 점핑을 했네 얘가. 제가 체크한 걸 못 봤네요. 점핑이네 점핑. 3번마 황룡비상은 말은 여전히 좋아요. 좋은데 이 말은 제가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려요. 좀 이 주행 자세가 더럽게도 마음에 안 드는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매번 좀 답답함이 좀 있고 이럴 때 또 폭탄 하나 쓱 던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7번마 장수태양. 이제 좀 어떻게 좀 해보자. 이게 지금 계속 지금 각굿이에요. 계속 각굿이. 한 번은 때릴 텐데 세게 때릴 텐데 그 생각에 좀 2번 정도로 물었는데 어우. 7번마 장수태양. 황룡비상이 점핑이고 킹크래켓이 부담 중량이 늘었고 킹크래켓이 중거리에서 된다는 확실하게 그 느낌도 없고 그렇다고 놓고 하는 것도 좀 애매하고 마지막까지 고민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장수태양은 일단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우시면 안 됩니다. 완전히 한따거리 말입니다. 가게 되면 굉장히 세게 할 말입니다. 근데 그게 만만한 편성에서 어느 정도의 인기를 가지고 가느냐 아니면 정말 센 편성에서 폭탄을 터뜨리느냐. 대체적으로 장수태양 같은 마필은 이 정도 급의 상대들을 대건이라든가 킹크래켓이라든가 황룡비상이라든가 이런 마필들 자력으로 이기는 말은 아니에요. 자력으로 이기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틈이 보이면 용서 없다. 이 말씀 드리면서 7경주 7번마 장수태양
하면 뒤통수 엄청 세게 때릴 수가 있는 마필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경주 들어갑니다. 2300m 1등급의 경주. 9번마 위닝앤디. 제가 왜 한숨을 푹 쉬었냐. 기억하실 거예요. 지난번에 위닝앤디가 인기도 8이었습니다. 또 놓고 갔어요. 지난번에 놓고 승부였고 또 놓고 갔어요. 어디에 때렸습니까? 신데렐라. 클린업 조이. 워낙에 위닝앤디가 인기도가 바닥이었기 때문에 돈은 무조건 되는 경주였죠. 마지막에 머리 차려졌습니다. 저는 위닝앤디를 9월달에 추천드리면서 그런 말씀드렸죠. 페로비치의 기승, 이번 경주부터 위닝앤디는 새로운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이번에 위닝앤디 2300m의 기승은 뭐냐면요. 그랑프리를 전초전으로 두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그랑프리를 전초전으로 두고 나오는 마필입니다. 그랑프리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여기서 입상돼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승부가 돼야 그랑프리 나옵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무조건 승부가 돼야 그랑프리 나옵니다. 9번마 위닝앤디는 또 문다. 어떻게 문다? 또 세게 문다. 9경주 들어갑니다. 1400m 국내산 4군의 경주. 이거는 제가 독한복귀를 통해서 세게 물었던 말 놓고 추천합니다. 이거는 제가 후다를 시원하게 한번 딱 까고 들어갈게요. 9번마 카페블루. 저는 지난번에 카페블루가 다 때렸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16조 말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독한복귀를 통해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야, 다음에 나와서 추천할 때 고민 엄청 들어가겠다. 고민 엄청 했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다양한 기수들이 활약을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누가 가장 믿음이 가요? 솔직히 요즘에는 문세영이도 그렇게 큰 믿음이 안 가거든요. 제가 쭉 뽑아보니까 최근에 3개월 동안의 기록을 쭉 뽑아보니까 가장 믿음직한 게 찬호더라고요. 찬호가 최근에 기복이 없어. 그리고 인기마의 기승에서 부러지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가장 적어요. 그러니까 능력급으로 들어가는 기수들 중에서 인기마의 기승했을 때 가장 인기도를 지켜내는 기수가 최근 3개월 동안 이찬호가 1등입니다. 당연히 기승하는 마필 대비해서요. 9번마 카페블루. 찬호기 때문에 찬호이기 때문에 승부를 한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9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경주 들어갑니다. 1400m 국내산 3군. 토요일날 메인 승부가 있었죠. 일요일 10경주, 일요일 메인입니다. 아마 대략 감은 잡으실 거예요. 이거는 메인을 할 수밖에 없어. 이 레이스는 내가 메인을 할 수밖에 없는 경주예요. 왜냐면 메인을 할 수밖에 없는 말들이 나왔고요. 이 레이스에서 메인을 안 하면 그게 이상한 거야. 메인을 할 수밖에 없는 경주예요. 출마표가 딱 뜨고 제일 먼저 체크했던 경주입니다. 너는 때린다. 딱 5분도 안 됐어요. 출마표 쭉 보고 너는 메인. 너는 무조건 내가 때려. 이 레이스는 무조건 내가 승부를 봐. 그게 이번 10경주입니다. 독한복귀를 통해서 다음에 무조건 나는 놓치지 않겠다고 했던 말이 두 마필이 나왔습니다. 두 마필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때려야죠. 당연히 때려야죠. 이번 10경주 메인입니다. 제대로 때리고 가는 메인이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10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경주 들어갑니다. 11개의 마필들이 출전한 1200m 단거리 경주예요. 이번 마 스텝퍼스트는 지난번에
전 솔직히 지난번에 이게 진짜 혜선이가 조금 더 진짜 독하게 탔으면은 또 사고였다. 근데 지난번엔 너무 자신있게 탔어. 너무 자신있게 탔어. 조금 이거 좀 굴리고 탔어야 되는데 너무 자신있게 탔어. 그리고 단거리에 문세영이를 교체했습니다. 뭐가 선행일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세영이가 선행입니다. 세영이가 선행 추라이 졸라게 세게 나옵니다. 꼬리 쪽이요? 그건 고민해야겠죠. 일단 추라이는 선행입니다. 버티냐고? 버티는 게 문제라. 스텝퍼스트는요, 이게 대가리나 이착이냐를 고민하는 거지 버티냐를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대가리로 버티느냐 이착으로 버티냐를 고민하는 거지 이게 버티냐는 그거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대가리냐 이착이냐, 쌍으로 가느냐 복식으로 가느냐, 이걸 고민하는 마필이다. 왕축이란 얘기죠. 이런 첫 번째 경마의 말머리는 세영이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한 내용 모두 정리를 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발동 세게 걸어야 돼요. 왜냐? 다음 주는 더 복잡해지고 더 큰 배당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번 주 자금 좀 쌓아놔야 돼요. 다음 주에 시원시원하게 조절을 내요. 많이 준비한 만큼 주저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맞추려고 하지 않을게요. 한따거리 하려고 예상할게요. 현장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